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1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는 오전, 오후 간단 시황과 종목이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어떤 재료가 나와도 아직까지 종목들이 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도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왔었던 혹은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요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빅6, 빅7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래 종목들이 양봉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오르면, 그러니까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르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특히나 지금 이제 금리 피벗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 버린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종목들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다시 돌려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0불 아랫라인에 대한 매수를 이야기 드렸죠. 지금 다시 이제 200불 라인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메워야 될 갭은 아니지만 저 207 라인에 만들어진 갭을 메우고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단기에 어떤 방향성을 정해줄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2607 라인 위에서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추격하거나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노리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테슬라가 저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2차전지가 아마 좋은 출발을 보일 텐데, 어제도 재밌었던 것이 이제 장 초반에는 밀려 내리다가 한 10시 전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스물스물 들어오니까 약간 들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매매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중에 바뀌는 방향이 잡아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장중에 바뀌는 방향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내가 매수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도 타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장은 타점을 그렇게 쉽게 주는 장은 아니다. 그러니 컷폭을 조금 넓히던가 아니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잡아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 장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급락의 징조나 어려운 흐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뭐 시장의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내가 종목의 전략이 나올 때만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초반에 좋지 않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 시장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밀렸지만 30 분의 흐름을 돌려 가지고 또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웬만해서 이런 가격 박스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또 돌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힘이 좋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하락을 예고하는 봉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양봉과 밑거리로 올린다라는 것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게다가 계속 고가를 밟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보이더라도 그냥 기다리는 거지 인버스나 곱버스를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뭐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180불 라인 아래에서 매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처음에는 안 왔다가 두 번째는 완전히 내려왔었죠. 누구든지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 윗꼬리는 이거 시간 외에 생긴 겁니다. 이 갭은 꼭 메워야 될 갭은 아니지만 메우고 나서 다시 눌리는지 아니면 바로 딛고서, 제가 목표는 120평까지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라인을 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뭐 어제 같은 흐름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 아닙니다.
이 갭이 뜬 이후에, 그러니까 이 갭을 다시 올라갔다 깨지든 아니면 이 갭으로 남겨두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매도를 맞고 있다라는 의미고, 우리 시장은 최근에 굉장히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면 하락,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예측이라는 게 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전 흐름을 보게 되면 '아 오늘은 오르겠구나. 오늘은 내리겠구나.' 이런 흐름들을 알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뭐 대응에 가까운 흐름들이기 때문에 타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 노리는 종목 중심으로 내가 조금은 타점을 잡지 못하더라도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건 컷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를 좀 더 평소보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이 양훈 상단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중요하겠죠. 왜냐면 테슬라가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분명히 갭 상승에서 출발할 텐데, 과연 이제 그 흐름들을 시장에서 의도할 것인지 아니면 어 늘 그렇다시피 청개구리처럼 움직일 것인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보고서 2차 전지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테슬라가 저렇게 6% 정도 올랐는데, 올랐어도 그 어떤 곳에서도 오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올랐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이유 없이 올랐다고 그냥 솔직하게 써 버렸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사실 막 전기차는 역시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긍정적이라고 그랬으면 들고 있거나 잡아가야지, 저걸 보고서 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기관차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